좌파 정치인들의 특전사령관 길들이기 답변 연습도 시켰다.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전사령관 별 3개 달고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질질 울던 그 각종건 특전사령관에게 답변 연습까지 다 시켰다.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손권의 그 혼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어지는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러니까 각종건 공수,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밑에 있는 예하부대죠. 정예 예하부대인데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니까는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오늘 들은 답변은 김현태 대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하더라. 김현태 대령이. 김현태 대령은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자기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12월 6일에 김병주 각종건에게 해요를 하는데 그 전날에 김병주는 각종건에게 전화해서 김병주는 각종건 과거에 상관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각종건은 이 작전처장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옛날 부하였습니다. 각종건이. 내가 항의 방문으로 특전사로 갈 테니까 항의 방문 형식으로 특전사로 갈 테니까 너는 사령관 너는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야당 의원이 현역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튜브 이제 장비 들고 갔겠죠, 6일 날. 근데 가기 전에 5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미리 다 불러주고 답변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준비 다 시킵니다. 그리고 잘 연습해. 그렇게 하고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이 답변을 유도를 하죠.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각종건이 뭐 요원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병주가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죠. 연습한 대로 안 하니까 그 순간에 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방위가 있었는데 정회 시간에 박범계가 각종건을 또 해요를 한다. 이것은 그 옆에서 다 지켜본 겁니다. 김현태 대령이. 그리고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엽 전문위원이 각종건을 먼저 만나서 해요를 시작을 했고 또 부성찬 박범계가 와서 각종건을 1시간 30분 동안 해요를 한다.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707 단장이. 박범계가 특전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이제 국방위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국방위에서 곽종건이 한 발언이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비아폰으로 전화가 와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자기에게 지시를 했다고 국방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박범계가 앉혀놓고 1시간 30분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리허설까지 진행을 했다. 그 옆에 이제 이 김현태 대령이 다 본 겁니다. 그 같이 또 말도 맞췄겠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 조력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각종건을 보호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 그리고 공익제보자 이야기도 나왔죠.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JTBC, 좌파 방송이 된 JTBC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듯이 바로 취재를 들어와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막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그 회유 정황이 드러났고, 사실 이 김현태 707 단장은 지난 6일에 헌재 변론 기일에 출석했어도 이 박선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을 향해서 박선원이 가짜 뉴스, 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 자, 이 707이면은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 최정예 부대가 그때 이 국회에 투입돼서 그 유리창을 깨고 한 15분, 한 15명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무슨 국회를 증거를 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국회 문을 개방을 하려고 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박선원이 공작을 하는 것처럼 막 괴담을 퍼뜨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선원 김현태 단장이 박선원 의원께서 유튜브와 방송 등에 출연해서 모범 장병 격려 골프를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대통령께서 707 단장 자기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자주 술을 먹였다.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707 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다는 겁니다. 박선원, 국정원 출신 박선원이. 또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된 그때 계획됐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을 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했다. 산탄총. 그리고 산탄총은 그 팀의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인데 실탄은 가져가지 않았다.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했죠. 그런데 좌파에서는 실탄을 다량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또 공포감을 막 조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707 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해유를 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유를 당하는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오늘 거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각종건 선처에 앞장을 서고 대통령이 지시를 들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 해서 그거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진술이. 그런데 각종건을 선처하는 데 앞장서고 정인을 사전 접촉하고 해유를 했다는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각종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국회의 단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사정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무슨 무기 사용 이런 이야기도 처음에 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정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비상계엄이 조기에 종식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상관이었던 김병주와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된 진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입장문까지 냈는데,
자, 거대 야당은 정인에 대한 선처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잘못 기억했다. 그래서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대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여서 일종의 헌재와 커넥션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각종건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자기 SNS에 막 올립니다. 탄원서 써달라 이런 것을 지금 야당 의원이 이걸 올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인단은 사실 민주당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정청래 법도 모르는 정청래가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정인을 회유를 하고 정인에게 야 우리에게 유리한 건 정언을 해주면은 우리가 선처를 해줄게 무슨 뭐 여러 가지 공익신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회유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추위원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정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수사를 받아야 한다. 홍장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홍장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의 사전 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초기 진술들이 막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상당히 좌파 성향의 매체로 바뀌었죠.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중앙일보도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홍장원 계엄 직후에 여권 야권 두루 접촉. 그러면서 홍장원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실드를 쳐주지만 이렇게 크게 홍장원이 아무래도 이상해. 본인 여기도 언론이니까 중앙일보도 언론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홍장원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렇게 크게 이 기사를 써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목만 읽어드리면은 홍장원이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과 문자를 했다. 그 뒤에 이병기 전 그 비서실장과 통화도 했다. 6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 하고 나서 박선원하고 문자하고 이병기는 전 국정원장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데 그때 그 홍장원이 그 밑에서 뭐 비서실장인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막 통화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정치인들과 막 통화를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했다. 폭로를 했다. 이거 폭로도 아니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이거를 하기 전에 국정원 출신 막 만났다는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6일에 대통령 직무 한동훈이 그때 6일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죠. 이게 그전에는 오락가락 하다가 한동훈이.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체포 지시가 자기를 비롯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권 안에서는 그럼 한동훈 쪽에 정보를 건넨 사람이 홍장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죠.